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FOMC 회의 이후 3주 뒤에 공개가 되는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1년여간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펼쳐왔던 연준이 이번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동결은 동결이지만 매파적인 동결이었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의사록에 관한 주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용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뜨겁다는 것은 다양한 고용 지표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의사록에 관해서도 노동 시장이 계속해서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농업 부분의 부분 그리고 실업률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균형을 일부 회복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매우 견조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 시장이 견조하게 되면 긴축에 대한 우려는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더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도 있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완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둔화가 예상보다도 느리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둔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의사록에서 언급을 했고요. 소비에 관한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소비에 관한 부분은 예상보다도 더 뜨거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한편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도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올해 4분기와 1분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한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동시에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은 또 열어뒀습니다. 현재 강한 노동시장과 이 소비를 고려를 한다면 느린 속도지만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한마디로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시장이 불확실성이 짙기 때문에 그간의 긴축 정책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주요 외신도 7월 금리 인상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끝나나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민간 고용 폭증, 커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왔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밤이었습니다. 이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출발을 했던 것을 확인을 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 개장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특히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언제는 또 고용 지표 좋아지니까 좋다고 얘기하더니 언제 또 다시 또 부담으로 또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플로우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플로우입니다. 민간 고용치 폭증. 연준의 6월 금리 인상 했었어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7월, 9월, 11월 이제 올해 남아있는 FOMC죠. 연속 금리 인상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용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다 지난 마당에 무슨 6월에 인상했어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자꾸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나갔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민간 고용 지표가 간밤에 나왔는데 일단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수치를 보게 되면 미국의 민간 고용 추세입니다. 어느 정도 이 2021년에 바닥을 한번 확 팠다가 그러다가 이제 2022년, 2023년 들어서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 수치 자체가 포크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폭증하는 수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전월보다 49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집계했었던 예상치, 이제 22만 명이 이제 예상치였었는데 2배 이상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2022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서비스 제공 부분이 37만 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서비스, 이 레저와 접객 부분이 23만 명 증가했다라는 건 역시나 사람들이 소비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
거겠죠. 여행을 자주 가고 그러면서 서비스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고용 증가세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이 민간 고용 수치가 어마어마한 폭증 수치를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임금 상승률 자체는 일단은 낮아지고 있기는 해요. 6.6%에서 6.4%로 둔화 중이기는 한데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는 평가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고용 수치가 이렇게 이제 쇼크로 나오게 되면서 간밤에 이 미국 2년물, 10년물 금리 모두 다 폭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현재 상당히 대폭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댈러스 연은 총재에 새롭게 이 선임된 로리 로건 총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연준 목표치, 그러니까 이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물가 2%대죠. 물가 2%대를 달성을 하려면 더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어야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좀 시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점도표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FOMC 진행할 때 점도표를 이제 나타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5.25%죠. 5.25%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제 FOMC에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인사들이 5.5%를 지지를 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5.75%에서 6%까지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인사들도 있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7월 말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7월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금리를 미국에서 올려버리면 국내에서도 그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도 압박이 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게 투자자들한테까지 연결이 되게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두 번째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해 남아있는 세 번의 금리 인상 FOMC 어떻게 될지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패드워치 이미지를 보게 되면 7월 말 말씀드렸듯이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결국에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7월 그리고 한 9월 정도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1월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올해 6%까지 금리를 올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시장 반등이 나왔었던 가장 바탕이 되는 기대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올해는 금리 인상이 끝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분명하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이 부스터를 좀 걸 수가 있다, 스타트를 걸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잘 올라갔었던 배경도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기초적인 체력을 받쳐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주도주도 약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고점 돌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이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또 악재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재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악재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이죠. 지금 현재 대표적인 악재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감, 그 다음에 GS건설 부실공사 사태, 이렇게 지금 국내 시장에 우려감이 생길 만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했었던, 작년부터 계속해서 걱정했었던 이슈 있잖아요. PF발 대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체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금 압박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서 기존 고객들까지도 예금을 이제 예치를 안 하고 계속 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치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감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걱정은 분명하게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S발 이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거는 너무 해서는 안 될 문제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실 공사를 하는 건데 철근을 빼먹었다라는 정말 이제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재건축을 다시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재건축을 다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 측에서 온전히 다 대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GS발 이 대거 물량이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에서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시장 움직임 자체가 국내나 해외 가릴 것 없이 갑자기 또 악재가 확 나와버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강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7월 앞으로 남은 시장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대응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7월 말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까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과연 연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연준에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7월달 장세는 굉장히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가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를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건 차익 실현하고, 그러면서 또 이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개별 이슈에 맞는 종목들은 또 매수할 준비를, 그러니까 포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7월달 장세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신중하게 꾸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도주의 상승이 주춤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고, 얘기 쭉 듣다 보면은 FOMC에서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해도 이게 목표치에 도달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관련해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민간 고용 수치가 쇼크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 우려감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에 국내에서 악재까지 동시에 출현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또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켜줬어야 될 지표선을 계속 이탈하려고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FOMC 결과가 지금 현재 약 2주 반 정도 남았는데, FOMC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뭐 CPI도 나올 거고요.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장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는 실적 시즌이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적에 따라서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실적 시즌에 또 실적 괜찮게 나오는 종목들은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실적 시즌에 한번 이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시황과 관련된 부분 좀 다뤄봤고요. 앞으로 투자할 때의 포인트는 결국에 실적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